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익숙한 비발디의 사계를 아주 새롭게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에 대한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작곡가 막스 리히터가 이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이고요. 재해석을 넘어서 거의 재창조죠. 맞아요, 재창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원곡과 또 리히터의 곡 모두를 자신만의 깊은 이야기로 풀어내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의 여정입니다. 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는 리히터의 그 독특한 방식, 그리고 또 여러 어려움을 딛고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는 한수진 씨의 예술성,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작곡가와 또 그 결과물 사이를 항해하는 연주자, 이 만남이 흥미롭죠. 특히 좀 깊이 있는 이해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맞춰서 핵심을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우선 비발디 사계 모르는 분 거의 없죠. 바로크 시대에 정말 혁신적인 작품이고. 그렇죠. 자연 묘사 가지를 생생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리히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배경음악, 뭐랄까 무자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상점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처럼요. 그래서 리히터는 이 작품과 다시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었다. 원곡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싶었다. 이런 동기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이 단순한 리믹스가 아니라 재작곡, 그러니까 recomposition이었어요. 재작곡이요? 네, 악보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음표 하나하나를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작업이었죠. 흥미로운 건 그가 비발디 음악의 어떤 구조? 그 작은 패턴들이 반복되는 방식 있잖아요. 네네, 모듈식 구조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자신이 추구하는 포스트 미니멀리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아, 거기서 연결점을 찾았군요. 네, 이미 비발디 안에 현대적인 미니멀리즘과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리히터가 원곡의 약 4분의 3, 그러니까 75%를 버렸다고요? 네, 맞아요. 75%를 덜어냈습니다. 아니, 4분의 3을 버리고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죠? 그게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리히터 방식의 핵심인데요. 남은 25%의 조각들,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져와서 미니멀리즘 기법으로 재조합한 겁니다. 아, 남은 걸 활용해서? 네, 예를 들면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시키거나 이걸 루핑이라고 하죠. 아니면 같은 멜로디를 시간차를 두고 시작하게 해서 뭐랄까 위상 변화를 주는 식으로요. 아하. 네, 그렇게 해서 점차 복잡하고 새로운 음향적 질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때로는 비발디 멜로디가 살짝 비췄다가 어떨 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리히터 본인이 이걸 비유하기를 매일 다니는 익숙한 통근길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서 주변 풍경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경험. 딱 그 비유를 썼죠. 결과적으로는 원곡과는 다른 좀 더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그러면서도 리히터 특유의 질감이 더해진 그런 사운드가 탄생한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발디와의 시대를 초월한 협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전 세계 22개국 클래식 차트에서 1위를 했으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현대 청중들이 비발디를 정말 새롭게 듣도록 만든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세계, 그러니까 비발디 원곡과 리히터의 재해석을 잇는 다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정교한 역할이죠. 이분은 비발디 원곡도 연주하고 리히터의 리컴포즈드 사계도 연주해서 둘 다 극찬을 받았어요. 특히 리히터 버전은 한국 최연을 맡으셨죠. 네, 그녀의 연주에 대한 평가 중에 인상적인 게 생략, 압축, 비약을 통해 핵심을 증폭시킨다는 표현이에요. 생략, 압축, 비약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불필요한 장식 같은 건 과감히 덜어내고 생략, 음악의 핵심적인 감정은 더 농축시키고 압축, 때로는 정해진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도약, 비약으로 음악의 본질을 더 강렬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 단순히 악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리히터가 의도한 것 그 이상을 표현하면서 자신만의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라이브 연주가 그렇게 생생하다고들 해요. 그런 깊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분의 삶을 보면 좀 특별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경이 좀 남다르죠.
2살 때 영국으로 가서 8개월 만에 예오디 메뉴인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고요. 8개월 만에요? 와, 네, 그리고 15살 때는 스승의 장례식이라는 아주 힘든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에나 푸스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최연소로 2위를 차지했죠. 부터 대단한 재능과 뭐랄까 회복 탄력성 그런 걸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녀의 여정에는 더 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라면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연주자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일 텐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수진 씨 본인은 이걸 장애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들과는 소리를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게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 세계, 음악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관점이죠. 와, 정말 어려움을 오히려 성장의 계기로 삼은 거네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시련은 20대 중반에 겪었던 일인데요. 턱관절 문제로 수술을 받고 약 6년 정도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어요. 6년이나요? 연주자로서 가장 왕성할 시기에. 네, 맞습니다. 그중 3년 반 정도는 아예 바이올린을 만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공백기였을 텐데 그녀는 이 시간마저도 좌절하기보다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해요. 와,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그 깊이 있는 연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첫 앨범 음악에 붙여 안디의 뮤직을 냈는데 녹음 당시에도 심한 감기로 막 링거를 맞아가면서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 같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렇죠. 그녀의 음악 자체가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 두 예술가를 만나게 되는군요. 너무 익숙해진 고전을 구출하려 했던 막스 리터, 그리고 삶의 온갖 시련을 예술적 깊이로 승화시킨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네, 한수진 씨 연주를 두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평범한 걸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묘사하기도 하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과도한 익숙함에서 비발디를 건져내려 했던 리히터의 시도와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음악들, 원곡과 재해석곡 모부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깊이를 끌어내는 한수진의 만남. 이게 참 맞아요. 그녀가 고도의 기교가 필요한 비발디 원곡과 또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리히터곡 모두에서 탁월함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삶의 경험이 예술적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랄까요? 네, 오늘 리히터가 어떻게 걸작을 재창조했고 또 한수진 씨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빛을 내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리히터는 우리가 비발디를 새롭게 듣도록 만들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수진은 그녀만의 특별한 삶의 여정과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악들을 비발디 원곡의 그 느낌과 리히터의 현대적인 맥박 이 모두를 어쩌면 작곡가들조차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새롭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느끼게 만든다. 네,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나서 다시 이 작품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또 어떤 새로운 층위,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